광운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인문계열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인문계열 시험시간은 모두 2시간이 주어지고 답안은 검정색 볼펜 또는 검정색 샤프로 작성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학생 여러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연필로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비심의 연필 샤프로 또박또박 눌러서 진하게 답안 작성하시고 검정색 이외에 빨간색 특히 파란색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우개, 수정액, 수정 테이프 모두 사용 가능한 만큼 연필이 가장 무난할 것이고 빨간색 펜으로 썼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한번 써보시던지 답안지의 제목은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하지 말라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 답안에 이런 슬래시 표시라든가 혹은 가로 표시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은 신원 표시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뭐 시험 끝 이러고서 이런 이모티콘 아니면 문제 어렵네요 뭐 이런 거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것들 전부 다 실격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광운대 진심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장난식 메모를 하시더라도 정시로 가셔야 될 것이고 답안지 한 장에 모두 답안 작성하라 이런 요구하고 있고 광운대는 모두 750자 2개 분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시간인 만큼 시간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답안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난이도는 무난한 중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시사항이 다소 복잡한 만큼 이 지시사항을 반드시 잘 준수하면 깔끔한 한 개의 답안지 즉 완결된 글이 되도록 이렇게 서술 방향을 상세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지문은 출제되지 않고 수리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표는 문제 2번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도표에 대한 서술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서술은 독해와 독해 적용이 대부분입니다. 비판하라 혹은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것도 자신의 대안이 아니라 제시문 독해 적용입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서술, 자신의 견해를 쓰면서 예시를 집어넣는다든지 자기만의 나름의 독특한 그런 서술을 하게 되면 별로 높은 점수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독해 내용에 충실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데까지 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 1번에서는 3, 4개 지문 그리고 역시 문제 2번에서는 도표가 포함된 3, 4개 지문을 출제를 하게 될 것이고 보통의 1번 문항은 제시문을 활용해서 분석한 뒤 이것을 다시 비판하라 다른 제시문을 활용해서 비판하거나 혹은 다른 제시문을 활용해서 대안을 서술하거나 이러한 식의 문항 구성을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 출제되는 도표의 경우 서술 방향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표의 아주 큰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하든지 두 번째는 도표에서 중요한 수치 한두 개를 인용해서 서술하든지 이러한 정도의 서술인데 도표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도표를 다른 제시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심이 된다면 수치 인용하지 마시고 이 도표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 현상은 다른 제시문 나로 봤을 때 어떠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식의 적용서술에 더 주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도표 그 자체를 좀 더 충실히 읽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쓰셨으면 아주 중요한 수치 2, 3개 정도 인용해서 도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되 한 2개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안배를 하게 되면 후반부 서술을 놓치는 만큼 원고지 균형 있는 안배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고 따라서 광운대 문제는 전반적으로 독해 그리고 독해 적용을 통해서 비판 및 대안 제시형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운대 문제의 출제 역사를 간략하게 보게 된다면 이때는 한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3문제를 출제하다가 2012학년도에 그 문제 2번에서 수리 추론형의 이러한 지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갔던 학생들이 갑자기 수리 추론형 지문이 나와서 깜놀했던 그런 시기였고 잠시 700자로 줄었다가 이 기간부터 2014학년도 수시 1차 인문 문제부터 현재 유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광운대 유형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유형 정리에서는 이 두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맥락과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문제를 쓰지 않으신 학생은 유형 정리 듣지 마시고, 쓴 학생만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유형 정리를 듣게 된다면 광운대 유형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17학년도 오전 문제를 보게 된다면, 문제 1번에서는 가나에 드러난 이러한 현상을 다른 제시문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제시문을 활용해서 한계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광운대에서 출제하는 아주 전형적인 형식이 된다는 것, 비판과 한계에 있어서도 다른 제시문을 활용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유추하는 서술, 전체적으로 문단은 2개에서 3개 정도의 문단으로 답해 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도표를 출제했는데, 이때는 경제지표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미가 아닌 만큼 무엇을 토대로, 수치를 토대로 이 지표를 설명한 뒤 이 지표의 의미를 역시 다른 제시문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다. 따라서 이 경우 도표에 대한 다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역시 5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비판하라, 그리고 역시 또 제시문을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서술하라, 이러한 식의 두 단락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시문을 충실히 독해해서 이것을 적용하는데 바로 결정적인 변별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역시 이제 문제 2번에서 도표를 출제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러한 비율 구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나다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데 더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더 중요한 만큼 비율 구성이 어떻게 나타난다, 도표의 내용은 간략하게 언급하는 그런 답안 구성을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역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것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더 주력하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를 역시 뭐를 활용해서 대안을 다른 제시문을 활용해서 논술하라, 역시 독해 적용, 도표, 그리고 도표의 분석의 중심 키워드의 다른 지문을 가지고 도표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안을 어떻게 역시 다른 지문을 가지고 전개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운대 1번의 경우 제시문을 활용, 비판 후 제시문을 적용해서 또 한계를 서술하라, 제시문을 활용해서 비판한데 또 다른 제시문을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서술하라, 이러한 식으로 출제되었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를 적용하되 도표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제시문을 설명하고 분석 적용하는 것, 이에 비해 제시문을 적용해서 도표를 설명하는 게 더 주력인 경우 도표의 의미만을 간단하게 언급한데 적용 설명에 더 주력을 할 것, 그리고 역시 제시문을 활용해서 대안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광운대에서 견해나 대안을 서술하라, 이것은 수험생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 광운대의 경우 분량에 따라서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에서 699자는 5점, 500자는 10점, 이런 식의 감점이 있는 만큼 분량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글쓰기 수준이 낮은 경우 10점까지 감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장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기울이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반대의 경우 10점까지 가산한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런 항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400자 미만은 역시 탈락할 것이고, 개인정보 절대 이모티콘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채점 기준을 보게 된다면 바로 키워드 채점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 인간, 이분법, 도구적 자연관, 그리고 도가, 평등, 수능, 조화, 불교, 상호 의존성 등 이러한 개념적 어휘들을 중시하는 만큼 제시문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베끼지 말고 제시문의 어떤 구절은 바로 제시문을 인용하되 이 구절은 바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말한 서구의 사고방식은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화자는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면서 소유의 일시성을 말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반드시 인용 후 분석 서술을 하라. 이것을 명심해서 지켜주시고, 비문이 없고 주술 관계가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시점의 이런 가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매듭까지 자연스럽게 답안지가 전개되고 비문이 없다면 10점이란 점수를 더 가산받을 수 있다. 이거 매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큰 점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글을 쓸 때 주술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맞추고 개념적 어휘로 정리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독해와 독해 적용 과정, 그런데 이 주제를 적용하면서 주어진 현안이 있다면 그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라. 따라서 독해 내용을 적용하는데 먼저 이 독해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보다도 이 독해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한데 그것을 현안에 적용하는데 더 키워드를 두거라. 이를테면 제시문 1에서 수요와 공급의 그런 이론을 제시한 뒤 제시문 2에서는 임금 격차의 그런 사례를 주고 있고 1로 2를 분석하라. 그러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잔뜩 나열하지 마시고 이것을 토대로 임금 격차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원고지 사전 안배하십시오. 보통 2개에서 3개인데 제가 보기엔 2개 정도로 750자를 끊어놓고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래도 좀 더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글씨체 통일해서 답안 작성하십시오. 처음에는 정자로 쓰다 나중에 날려 쓰는 답안지는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고, 소설이나 예화가 출제될 고전소설이라든가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때 이 주제는 어떻게 분명하게 소설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요약하지 말고 소설을 통해서 사회 불평등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개념적 정리, 문제와 관련해서 개념적 정리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원고지 사용법은 배경 지식에 첨부된 원고지 작성법을 한 번쯤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광운대 캠퍼스입니다. 부지런히 광운대 유형 연습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마칩니다.